사랑하는 제이에게 관계의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와. 하지만 그 괴로움은 우리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나 자신을 더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기도 하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관계에서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야. 모든 관계가 꼭 완벽할 필요는 없어. 너만의 기준과 태도를 가지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가면 돼.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떠한 관계를 정리할 때가 찾아와. 누군가와의 어떠한 관계를 정리한 후에 찾아올 수 있는 7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첫 번째,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의 만남. 어느 날 오랜 친구였던 K와의 연락이 끊겼어. 사실 K와의 대화는 언제나 일방적이었지. 나의 이야기는 흘러가고 그의 이야기는 머물렀어.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지. 한동안 그 고요함이 불편했지만 그곳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고요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지. 두 번째, 인맥의 무게에서 벗어남. 한때는 명절 때마다 연락을 돌리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관계 유지라는 이름으로 의무처럼 느껴지는 일이 사라지자 이상하게 모든 것이 가벼워졌지. 불편한 인맥 관리는 내 마음의 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관계 정리는 자유로움을 가져다줘. 세 번째, 외로움과의 대면. 하지만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와. 혼자 밥을 먹고 누구에게도 연락받지 않는 날들이 생겼어. 처음에는 슬프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외로움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어. 너 스스로를 채워봐. 외로움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외로움은 성장의 촉매제이기도 해. 네 번째, 진짜 친구를 발견함.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남은 사람들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연락을 끊고 나서 몇 달 후에 H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 잘 지내지? 그냥 생각나서.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었고 노력도 필요 없었어. 진정한 친구는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관계의 질은 양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줄어듦. 가끔 친구와의 갈등은 내 기대 때문이야.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관계를 정리하면 상대에게 실망할 일이 적어져. 모든 사람이 내 기준에 맞을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지. 실망 대신 평온을 얻게 되는 것이지. 여섯 번째,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공간의 창출. 오랜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 내 삶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어. 그 중에서는 내가 몰랐던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준 사람도 있었지. 오래된 관계가 차지하던 공간을 비우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게 된 거야. 공간이 생기면 새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야. 7번째,
자기만의 기준이 생김.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점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기고 나니까 내 삶이 내 기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지. 그것은 마치 내가 다시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 관계 정리는 자기다움을 찾는 과정이야. 그럼 다시 관계를 정리하는 올바른 방법을 5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해볼게. 첫째로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야.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두 번째,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소모되는 사람인가? 세 번째, 가감히 정리하기. 어떠한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야. 네 번째, 다시 찾아오는 사람은 소중히. 떠났다가 돌아오는 관계는 진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5번째,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것. 시간은 유한한 것이야. 나를 위해 그 시간이 쓰여질 때 시간으로서의 가치가 비로소 생기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 부정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극복하는 방법이 물론 따로 있어. 극복하는 방법을 6가지로 정리해 볼게.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외로움. 관계를 끊었을 때는 홀가분하겠지만 어느 순간 불현듯 외로움이 몰려올 수가 있어. 특히 특별한 날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그래. 혼자가 된 느낌이 클 수가 있지. 극복 방법이란 외로움을 무조건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봐봐. 대신에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이나 취미를 찾아야 돼.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줘. 이 외로움은 지나갈 거야. 두 번째, 남겨진 관계에 대한 죄책감. 가끔 관계를 정리한 것에 대해 내가 너무 매정했나? 라고 하며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 상대가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혹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될지도 몰라. 극복 방법이란 모든 관계를 다 끌어안는 건 불가능해. 스스로에게 나는 내 행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말해줘야 돼. 그런데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크다면은 가끔 안부 정도는 보내도 괜찮을 것이야. 세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의 축소. 오랜 관계를 정리하다 보면 필요할 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네트워크가 작아진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극복 방법이란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돼. 봉사활동, 동호회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만나는 건 새로운 인맥을 쌓는 좋은 방법이 될 거야. 네 번째, 불필요한 소문과 오해.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상대방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주변에 소문을 내거나 오해를 퍼뜨릴 수도 있지. 왜 연락을 끊었대? 이러한 말들이 퍼질 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 극복 방법이란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삶에 집중해. 필요하면 직접 대화를 통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아니면 흘려버려도 괜찮아. 5번째, 상실감과 아쉬움. 오래된 관계일수록 정리한 후에는 상실감이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 특히나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면 내가 너무 성급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이때 극복 방법이란 상실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그것에만 머물지 말고 앞으로의 삶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만 돼. 6번째, 나 자신에 대한 의심. 관계를 정리하고 난 후에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같은 의심이 들기도 할 거야. 이런 의심은 자존감을 갉아먹을 수도 있어. 이때의 극복 방법이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말고 내가 내린 결정이 성장과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믿어야 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관계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법을 6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첫째, 타임아웃을 가져라.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 둘째, 글로 감정을 정리해봐. 혼란스러운 마음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잘 되지. 세 번째, 자신에게 친절하라. 내가 한 선택이 너의 인생을 위한 최선이었다는 것을 계속 되새겨. 네 번째, 긍정적인 자극을 찾아봐.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봐. 5번째,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야 돼. 관계 정리도 배움의 과정이야. 더 나은 내가 될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6째,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야 돼. 너무 힘들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야.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자, 그럼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하여 오늘도 화이팅!